정태호 씨, 제발 공장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태호 씨 제발 공장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문 게이트 앞 검은 코트의 본사 사장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2주 전 회사는 체질 개선이라며 30년 경력의 고졸 안전책임자 정태호를 종이 한 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은 이상하게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때마다 이유는 달랐고 로그는 늘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컨베이어가 3번, 5번, 결국 하루 종일 멎어버리자 손실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쌓였습니다. 사장은 오늘 그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때서야 회사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비표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정태호를 다시 찾았습니다. 울면서 그가 돌아온 새벽 공구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공장 문을 다시 걸어 들어가는 순간까지 도대체 이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월 말 야간조 교대가 끝난 새벽 공장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 끝까지 하얗게 깔린 그 새벽 누군가의 인생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공장은 그 종이 한 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시판 앞에 선 작업자들의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야간 내내 기계를 돌리며 땀에 절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고 손에는 아직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가락을 뻗어 종이 위에 명단을 훑쳤습니다. 손가락이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그 옆에 찍힌 글자를 읽는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리해고 대상 정태호.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가 멈춘 생산동에서 멀리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들어왔지만 게시판 앞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단체방에 메시지가 올라오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공지 내용을 짧게 요약해 올렸습니다. 마지막 줄에 4글자가 붙었습니다. 안전책임자 공백. 그 아래로 아무도 답장을 달지 않았습니다. 읽음 숫자만 빠르게 소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관리동 2층 회의실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실내는 낮고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방은 왜인지 바깥보다 차가웠습니다. 신임 공장장 최도연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정 책임자님 앉으시죠. 최도연의 목소리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게 감정의 기복 없이 평평했습니다. 태호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 3개가 떠 있었습니다. 설비 고장률, 정지 시간, 인건비. 세 선이 모두 오른쪽 위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최도연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열렸습니다. 기존 현장 점검 체계 검토 결과. 태호의 눈이 표 가운데 멈췄습니다. 빨간 글씨로 찍힌 2글자. 비표준. 태호는 그 2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새벽마다 라인을 돌고 손으로 설비를 짚고 소리로 이상을 읽어냈던 30년. 그게 지금 저 빨간 글자 2개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기계 기름이 송금 사이에 배어 있어서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처럼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박성우 실장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둥근 안경테 너머로 서류를 훑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태호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외부 자문이랑 수기 점검 항목은 이번에 정리합니다. 앞으로 현장 보고는 센서 로그 기반으로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태호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줄이 항목마다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 줄 하나하나가 태호가 새벽마다 손으로 채워온 기록들이었습니다. 진동 측정 항목, 가속 구간 점검 항목, 소리 이상 기록 항목. 빨간 줄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말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점검표가 비표준이라는 건 제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최도연은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표준화된 체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 태호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번 굴렸습니다. 30년이 지속성이 없다고. 새벽 4시에 혼자 라인을 걸으며 설비 소리를 듣던 그 시간이 지속성이 없다고.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방에서는 그 말이 닿을 곳이 없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보안팀 직원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약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퇴사자 촬영 금지, 자료 반출 금지,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입증을 내밀었습니다. 카운터 안쪽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짧고 단호했습니다. 태호는 그 소리를 등으로 들으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물함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철제 문을 열자 안쪽에서 오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번 열었던 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는 문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점검 노트 4본, 진동 측정기, 스테토스코프, 토크 렌치 목록표, 하나씩 공구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금속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설비실 벽면 고장 기록판 앞에 섰습니다. 사진은 찍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수첩을 꺼내 최근 표시된 정지 날짜와 설비 아이디를 한 줄씩 옮겨 적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 조용히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게 지금 태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설비팀장 앞에 인수인계 문서를 올려놓으면서 태호는 체크표 한 장을 따로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는 설비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설비들 가속 구간에서 짧게 멈춘 이력이 있습니다. 기준값 안에 들어오니까 보고서에는 안 잡힐 겁니다. 그래도 꼭 봐두세요. 설비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그 고개가 어떤 무게인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 종이를 테이블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공장 문을 나서는 길, 생산동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 짧고 둔탁한 금속음이었습니다. 태호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귀가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 설비에서 났는지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걸음을 이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고쳐주면서 같은 시각 최도연은 설비팀의 공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철거, 수기 기록 보드 정리. 오후가 되기도 전에 벽에서 종이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에 붙어 있던 것들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라인 포장 설비가 멈춘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7분. LED 현황판에 숫자가 찍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센서 로그는 기준 범위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시 정지라고 적혔습니다. 멈춤 직전 작업자 한 명이 하우징 외벽에 손을 가까이 댔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 그 작업자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설비팀은 업무일지에서 그 문장을 빼고 제출했습니다. 공식 데이터 근거 부족. 현장 반장 오민석이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설비 정지 시각, 발생 구간,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글자를 눌러 썼습니다. 가속 중 발생. 볼펜 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조금 눌렸습니다. 태호가 집에 돌아온 건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현관에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 형광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천장에서 하얗게 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인수인계 체크표 사본을 꺼내 날짜별로 파일에 정돈했습니다. 종이를 맞추고 클립을 끼우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협력업체, 설비 진단 자문 요청. 태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 저녁빛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단체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또 같은 설비가 멈췄다. 그 아래에는 공식 보고서에 적힌 원인 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와 달랐습니다. 같은 설비가 같은 구간에서 멈췄는데 다른 이유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흩어지면 원인도 흩어집니다. 그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장에서 기록은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태호는 협력업체 현장으로 출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 단체방 화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같은 설비가 같은 자리에서 또 멈췄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매번 다른 이유가 적혔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공장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태호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이라인 포장 설비는 5번 멈췄습니다. 짧게는 3분, 길게는 12분. 그러나 센서 로그는 매번 기준 범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조작 미숙, 센서 순간, 오류, 외란이라는 코드가 번갈아 찍혔습니다. 같은 설비가 같은 가속 구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멈추는데도 서류 위에서는 매번 다른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장 반장 오민석은 그 보고서들을 볼 때마다 수첩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꾹 하고 눌렀다가 떼는 습관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또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체념처럼 그의 수첩에는 5번의 정지 시각과 발생 구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가속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첩은 공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안전 담당 기사 오유진이 자리에 앉은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품질 사무실 창가 자리, 아직 커피도 마시지 않은 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생산동 냉각팬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설비 아이디를 하나 입력하고 정지 직전 30분 로그를 불러왔습니다. 화면 가득 숫자들이 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온도, 진동, 전류 모두 기준 범위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값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온도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진동이 미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류 스파이크가 짧게 튀었습니다. 멈춤은 그 직후에 왔습니다. 유진은 같은 설비의 다음 정지 로그를 열었습니다. 온도, 진동, 전류 같은 순서였습니다. 세 번째 로그도 열었습니다. 또 같은 순서였습니다. 유진은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유진은 패턴이 반복되는 설비를 세대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정지 시각을 시간표로 늘어놓았습니다. 세대 모두 정지는 가속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정운전 구간에서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남긴 인수인계 자료가 파일에 꽂혀 있었습니다. 가속 구간 짧은 멈춤 이력 설비 목록. 유진이 정리한 세대의 설비 번호와 태호의 목록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유진은 그 두 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뻗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요약표를 만들었습니다. 값은 기준 범위 안. 그러나 온도 상승, 진동 증가, 전류 스파이크의 순서가 세대 모두 동일하게 반복됨. 발생 시점은 전부 가속 구간. 한 줄 한 줄 쓰면서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틀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과장도 없어야 했습니다. 숫자와 시간만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설비팀장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설비팀장 이재구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이 요약표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값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순서가 계속 같습니다. 이 세대 원시 로그 접근 범위를 좀 넓혀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구가 표를 받아들고 훑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잠깐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진은 알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막힐지. 오후 회의실이었습니다. 박성우 실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이 보였고 회의실 안공기는 서류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재구가 유진의 요약표를 언급했습니다. 원시 로그 접근 권한 확대 검토 중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박성우가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상 범위 데이터의 상관관계 해석이요. 박성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과잉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우는 서류를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출처를 확인해 보세요. 퇴사자 인수인계 자료 기반이면 공식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진의 요약표는 우선순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소리 없이 최도연은 그 자리에서 현장 교육 강화와 센서 교정 재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깔끔하고 합리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그날도 체감 보고를 올렸습니다. 같은 설비가 또 같은 구간에서 멈췄습니다. 설비팀 답변은 짧았습니다. 수치 근거 부족으로 공식 기록 불가. 오민석은 휴게실 벤치에 앉아 수첩에 그날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설비 번호, 시각, 구간, 그리고 작업자 체감 메모. 멈춤 직전 소리가 달랐다는 말.
하우징 온기가 느껴졌다는 말. 진동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 오민석은 그 말들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 수첩이 언제 쓸모 있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호는 협력업체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낮에 협력업체 설비를 점검하면서 관리자에게 한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설비를 100%로만 돌려서 테스트하면 놓치는 구간이 생긴다고. 가속 구간, 그 올라가는 15분 안에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협력업체 관리자는 그 자리에서 점검 절차를 바꿨습니다. 태호는 체크 항목을 종이에 써서 현장에 남겼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설비 로그를 정렬했더니 순서가 계속 같다고. 가속 구간에서만 발생한다고. 그러나 보고서에서 출처가 문제가 됐다고. 태호는 앞 유리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두워진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가동률 60에서 80으로 올라가는 구간, 15분짜리 로그만 따로 잘라봐요. 그 구간이 전부야. 유진이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출근하자마자 가속 구간 로그만 추출해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안정 운전 구간에서는 보이지 않던 전류 스파이크가 가속 구간에서 선명하게 반복됐습니다. 유진은 공식 보고서에는 기준 범위 내 변동으로 적어두고 내부 검증용 폴더를 따로 만들어 원시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을 적는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움직였습니다. 영업팀에서는 고객사로부터 납기 지연 경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라인은 대외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본사 설비 대응팀 투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센서 점검, 제어기 확인, 100% 부하 테스트, 표준 테스트 항목들이 준비됐습니다. 유진은 그 항목 목록을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산동 지붕 위로 오후 햇살이 납작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테스트로는 안 잡힌다. 유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유진은 문서를 한 장 출력했습니다. 재현 조건, 가속 75% 유지, 안전 통제 계획, 정비 확인 운전 범위 내 실행. 출력된 종이를 들고 설비팀장 자리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 종이를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이 종이가 꺼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꺼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알면서도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에서 생산동 쪽으로 냉각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도 멈추지 않기를 바라면서 유진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나서기도 전에 라인 쪽에서 짧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덜컹. 유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번엔 몇 분이나 멈출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원인 코드가 붙을까요? 증거가 있어도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닿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혼자입니다. 공장 인근 식당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라 손님은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유진과 태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이 출력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가속 구간 로그 비교표, 세대의 설비, 같은 순서가 반복되는 구간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안경을 꺼내 쓰고 종이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훑었습니다. 그의 눈이 형광펜 위에서 멈췄습니다.
60에서 80 구간에 다 몰려있네. 태호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표준 테스트는 100%로 안정 돌리는 거잖아요. 그 구간에선 안 나와요, 이게. 유진이 맞은편에서 볼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항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75% 구간에서 일정 시간 유지, 연속 가동 후 재시동, 야간 습도 상승 조건, 냉각팬 간헐 운전 로직, 항목을 적을 때마다 볼펜 끝이 종이를 또렷하게 눌렀습니다. 오래 생각한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이 조건들이 겹칠 때 문제가 두드러질 거야. 계절 변수까지 맞아떨어지면. 태호가 메모지를 유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유진이 그것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려요? 비표준 운전이라고 막을 텐데.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호가 된장국 그릇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정비 확인 운전 안에 넣어. 부품 교체 후 기능 점검 일정의 조건을 포함시키면 비표준이 아니야. 절차 안에서 움직여야 나중에 자료가 살아남아. 유진이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바람에 천천히 흘렀습니다. 설비팀장 이재구는 유진의 제안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이 그의 이마에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승인 결제를 올리면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박성우의 시선이 따라올 것이었습니다. 부품 교체 후 기능 확인 운전 일정 잡혀 있어요. 거기에 조건 일부 넣는 걸로 하죠. 이재구가 말했습니다. 직접 승인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지도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진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민석은 기능 확인 운전 당일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작업자 동선 통제 구역을 표시하고 비상정지 담당 2명을 직접 지정했습니다. 안전감시 인원 배치표를 손으로 써서 라인 입구에 붙였습니다. 그 종이를 붙이면서 오민석은 손바닥으로 한번 꾹 눌렀습니다. 떨어지지 말라는 뜻처럼. 유진은 열화상 카메라를 예약했습니다. 회사 지급 장비였습니다. 저장 경로는 내부 서버 전용 폴더로 지정했습니다. 보안 규정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폴더 경로를 입력하면서 유진은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지워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테스트 전날 밤 유진은 과거 사고 근접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가속 구간에서 발생한 이상 패턴이 기록된 보고서를 찾아내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보고서를 펼친 순간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보자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준혁, 유진의 아버지였습니다. 확인란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태호. 유진은 그 이름들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차갑고 낡은 종이 위에 2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발견한 것을 태호가 확인했고 그리고 묻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됐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파일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기 전에 유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 공장 불빛이 유리에 반사됐습니다. 기능 확인 운전 첫날, 아침 해가 채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생산동 안쪽에 안전 펜스가 세워졌습니다. 오민석이 작업자들에게 손짓으로 대기 구역을 지시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진이 열화상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했습니다. 측정 지점 스티커가 하우징 표면에 붙었습니다.
진동 측정기가 결합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클립보드에 꽂고 조건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가속 구간 진입. LED 현황판의 가동률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60, 65, 70, 75. 유진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처음 몇 분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도, 진동, 전류 모두 기준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7분이 지났습니다. 모터 하우징 온도가 일정한 기울기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열화상 화면을 봤습니다. 색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0분. 진동 그래프의 톱니형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기준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달랐습니다. 끊어질 듯 반복됐습니다. 12분. 전류 스파이크가 짧게 튀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온도 상승, 진동 톱니 패턴, 전류 스파이크, 순서가 로그와 똑같았습니다. 오민석이 비상정지 담당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유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14분. 설비가 짧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운전을 정지시켰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재현이 됐습니다. 원시 로그를 저장했습니다. 조건, 시간, 설비 아이디를 기록한 표지를 파일과 함께 내부 서버에 올렸습니다. 같은 조건을 두 번째 반복했습니다. 같은 순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류 스파이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크기로 튀었습니다. 재현성이 확보됐습니다. 유진은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잠시 열화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결합부 주변이 다른 부위보다 색이 진했습니다. 눈으로 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구가 다가와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말없이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식으로 올리면 비표준 운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유진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요약 자료에는 표준 테스트 정상, 가속 구간에서만 순서, 패턴 반복으로만 쓰겠습니다. 과장 없이요. 이재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무거웠습니다. 유진의 요약 자료는 관리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회의실. 박성우가 안경 너머로 자료를 훑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정상 범위 데이터의 상관관계는 해석에 따라 과잉 대응이 됩니다. 박성우의 목소리는 오늘도 평평했습니다. 센서 교정하고 교육 강화로 진행하죠. 최도연이 받아 적었습니다. 유진의 자료는 참고로 분류됐습니다. 유진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생산동 지붕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지붕 위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참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잠시 맴돌았습니다. 유진은 파일을 안고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분류됐다고 해서 자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결합부 주변 관찰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금속가루, 열변색 흔적. 다음 기능 확인 운전에서는 눈으로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민석은 작업자들의 소리 기록을 꺼내 로그 시간대와 맞춰 표시했습니다. 가속 구간 마찰음 증가. 12분 전후. 수첩 위의 글씨가 로그의 타임라인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태호에게 재현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태호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위험도 높아지면 즉시 멈춰. 자료보다 현장 안전이 먼저야. 유진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어둠 속에서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기능 확인 운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열화상 촬영 각도, 측정 지점, 장비 교정 상태, 한 항목씩 쓰면서 유진은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자료가 퇴사자 직관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설비 아이디, 시간, 조건, 숫자와 사실만 남겨야 합니다. 내부 검증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라인에서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7분이 아니었습니다. 정지 시간이 LED 현황판에 찍히고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장님, 이번엔 다릅니다. 설비가 멈추면 숫자가 움직입니다. 납기가 취소되고 위약금이 쌓이고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전부 보고서에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이라인 포장 설비가 멈춘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가속 구간에 진입한 지 9분 만이었습니다. LED 현황판에 정지 시간이 찍혔습니다. 10분, 20분, 30분.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 뒤편으로 제공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덜컥. 박스들이 라인 끝에 걸려 멈추는 소리가 생산동 안을 채웠습니다. 작업자들이 컨베이어 옆에 서서 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손들이었습니다. 오민석이 라인을 띄웠습니다. 비상정지 구역을 확인하고 작업자들을 안전선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숨이 찼지만 목소리는 낮게 유지했습니다. 뒤로 나가요. 다들 뒤로. 정지 시간이 1시간을 넘겼습니다. 고객사는 당일 출고 물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업팀 담당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고객사 이름이 떴습니다. 담당자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고객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공문이었습니다. 영업팀장이 공문을 들고 관리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본사 설비 대응팀이 투입됐습니다. 장비사 엔지니어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표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센서 교정, 제어기 점검, 100% 부하 테스트, 절차대로 정확하게 빠짐없이. 안전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도, 진동, 전류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대응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 시점 재현 불가. 그 문장 아래에 센서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고가 붙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끝나고 설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속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11분. 멈췄습니다. 설비팀이 리셋했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가속 구간. 9분. 멈췄습니다. 리셋. 재가동. 멈춤. 그 순서가 관행처럼 반복됐습니다. 작업자들은 가속 구간이 올 때마다 비상정지 버튼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떠 있었습니다. 누르지는 않으면서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유진은 대응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료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속 75% 유지 구간에서 반복되는 순서 패턴 자료가 있습니다. 테스트 항목에 포함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대응팀장이 파일을 받아들고 훑었습니다. 눈이 한 줄 한 줄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회의에서 박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표준 테스트로 원인 특정 먼저 하고 항목 확장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가 있어야죠. 대응팀장은 박성우의 말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자료는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최도연은 본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줄을 강조했습니다. 장비사도 현 시점 원인 특정 불가. 그 문장이 책임을 분산시켰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조작을 최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작 미숙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산 속도를 더 떨어뜨렸습니다. 라인 속도가 줄었습니다. 납기는 더 늦어졌습니다. 야간조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라인 옆에서 쓰러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주저앉는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오민석이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박씨. 박씨. 작업자의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오민석이 뒤돌아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오민석은 구급차 동선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라인 주변을 비웠습니다. 2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업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켜. 공간 만들어. 최도연이 현장에 내려온 건 구급차가 도착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는 라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상정지 버튼 앞에 서 있는 작업자들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걸려 있는 사람들. 얼굴에 피로와 불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리셋 재가동이 반복되는 게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 처음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기능 확인 운전 시간에 맞춰 다시 움직였습니다. 내부 규정 범위 안에서였습니다. 가속 75% 유지 조건을 실행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모터 하우징과 결합부 온도, 분포를 연속으로 담았습니다. 화면 속 색이 달라지는 속도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진동 톱니형 패턴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 전류 스파이크가 발생했습니다. 결합부 특정 지점 온도가 국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열화상 화면에서 그 부위만 색이 진해졌습니다. 유진은 운전을 정지시키고 같은 조건을 한 번 더 실행했습니다. 같은 순서, 같은 지점, 같은 타이밍, 반복성이 확보됐습니다. 조건, 시간, 설비 아이디 표지를 파일에 붙이고 내부 서버에 저장했습니다. 폴더를 닫을 때 유진의 손이 한 번 멈췄습니다. 이 자료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대응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전달하려 했습니다. 복도에서 박성우와 마주쳤습니다. 박성우의 눈이 유진이 들고 있는 파일을 봤습니다. 자료는 관리동을 거쳐서 제출하세요. 그게 절차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유진이 파일을 가슴에 당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원본은 서버에 보관했습니다. 요약본만 따로 만들었습니다. 관리동 접수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요약본이 대응팀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가속 75%라는 문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운전 조건 일부 변경 시 발생이라는 문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실을 전달받고 서랍을 한번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원본은 서버에 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리셋 재가동 직후였습니다. 설비가 가속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8분. 축 결합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찰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그러다 커졌습니다. 작업자가 비상정지를 눌렀습니다. 설비가 멈추고 생산동이 조용해졌습니다. 냉각팬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오민석이 결합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무언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금속가루였습니다.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볼트 주변에 열변색 흔적이 있었습니다.
거뭇하게 변한 자국이 결합부 테두리를 따라 나 있었습니다. 유진이 달려왔습니다.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결합부 주변에서 작은 부품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그쪽으로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점검 절차에 따라 밀봉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품 조각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라벨을 적었습니다. 시간, 조건, 설비 아이디, 볼펜 끝이 종이에 또렷하게 눌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일어서면서 유진은 열화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결합부 특정 지점이 주변보다 온도가 높았습니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품 사진을 찍어 내부 보고서 첨부용으로 등록했습니다. 결제 요청을 올렸습니다. 관리동에서 결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태호에게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태호가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변색 패턴, 금속가루 방향, 조각의 크기, 태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것이 공식 테스트 항목을 바꿀 수 있는 실물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태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외투를 집었습니다. 다음 움직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군가의 결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출입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납기 취소 공문이 본사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닿게 하려면 절차를 이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차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유진에게 남은 선택지는 얼마나 될까요? 납기 취소 공문이 본사에 도달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공문이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그 공문을 읽은 강재명은 안경을 벗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렌즈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강재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재명이 공장에 도착한 건 점심이 지나서였습니다. 검은 차가 정문을 통과하는 것을 본 작업자들이 라인 너머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셨다. 강재명은 수행비서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직접 걸었습니다. 라인 정지 구역부터 들어갔습니다. 멈춰선 컨베이어 옆에 제공품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재명은 그 앞에 잠시 섰습니다. 손을 뒤로 모으고 박스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쌓인 박스의 높이가 정지 시간의 길이었습니다. 그 높이를 눈으로 재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자 대기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전선 바깥에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3-3-5 서 있었습니다. 강재명이 걸어오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강재명은 멈추지 않고 그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피로가 배인 눈들이었습니다. 임시 수리 현장에는 대응팀과 장비사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재명이 들어서자 대응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표준 테스트 결과는 정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원인 특정이 어렵습니다. 강재명이 대응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짧고 무거웠습니다. 현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응팀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속 구간에서만 멈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만 표준 테스트에서는 재현이 되지 않아서 강재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수행비서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유진은 그 시간 사무실에서 봉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밀봉된 부품 봉투, 서버 경로가 적힌 쪽지, 재현자료 요약본, 사장 동선이 안전브리핑 구역을 지나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구역에서 수행비서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우였습니다.
그는 유진의 손에 들린 봉투를 봤습니다. 눈이 좁아졌습니다. 오 기사, 지금 뭐 들고 있는 겁니까? 유진이 대답하기 전에 박성우가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기 발령 인원이 업무 개입 중입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유진의 양옆에 섰습니다. 오 기사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유진은 걸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였습니다. 복도 끝 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별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블라인드가 내려진 창으로 생산동 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유진의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소지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외부 반출 위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밀봉 라벨링된 내부 보관 자료입니다. 서버 경로도 같이 있습니다. 외부 반출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라벨에 적힌 항목들을 읽었습니다. 날짜, 시간, 설비 아이디, 수거자 이름,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직원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이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호에게 짧게 전달했습니다. 부품 실물 확보, 재현 원본은 내부 서버, 요약본은 축약 위험. 태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실물은 안전한 경로로, 원본 위치는 서버 경로로만 남겨. 유진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블라인드를 바라봤습니다. 빛 한 줄이 테이블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한편 오민석은 수행비서를 찾아갔습니다. 작업자들의 마찰음 기록과 정지 타임라인을 묶은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리동 접수 창구에 섰습니다. 창구 안쪽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행비서님께 직접 전달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료는 이쪽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민석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접수 스탬프 대신 반려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양식 불일치로 반려입니다. 오민석의 손에 자료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료를 받아들고 창구 앞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재명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양쪽의 대응팀, 장비사, 관리 라인이 나뉘어 앉았습니다. 박성우가 대체 생산 전환 비용표를 펼쳤습니다. 전면 분해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큽니다. 대체 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최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해는 더 큰 리스크입니다. 강재명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대응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속 구간 얘기가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 조건으로 테스트는 해봤습니까? 대응팀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표준 항목 기준으로는 진행했습니다. 강재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가속 구간은요? 침묵이 짧게 흘렀습니다. 공장은 그날 오후 부분 셧다운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장 인원이 대기조로 재편됐습니다. 고객사와 긴급 미팅 일정이 잡혔습니다. 태호는 공장 밖에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 도로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장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결제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출입 권한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태호가 멈췄습니다.
정태호입니다. 전 안전 책임자입니다. 보안 요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사장 또는 인사 결제 없이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태호는 잠시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철제 게이트 너머로 생산동 지붕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뒤돌아 차로 걸어갔습니다. 공구 가방이 트렁크 안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가방 손잡이를 한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별실에서 유진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보안팀 교대 시간이 3시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수행비서는 회의실과 현장 사이 복도를 오후에 2번 지났습니다. 유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열었습니다. 안전점검 서류 설비팀에 전달해야 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직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열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유진이 앞서 걸었습니다. 복도 한쪽 끝에서 수행비서가 현장 브리핑 구역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반발 뒤를 따라왔습니다. 지정된 문서 제출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품 봉투 사본 라벨을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경로를 적은 쪽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봉투를 접었습니다. 수행비서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전점검 자료입니다. 전달 부탁드립니다. 수행비서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유진은 돌아섰습니다. 소지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안팀 직원과 함께 별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수행비서는 자신의 방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품 봉투 라벨을 읽었습니다. 서버 경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재현자료 요약본을 펼쳤습니다. 표준 테스트 정상, 가속 구간 조건에서 동일 순서 패턴 재현, 실물 근거 확보, 원본 서버 보관. 수행비서가 강재명에게 보고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재명이 요약본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대응팀장과 장비사 책임자를 호출했습니다. 표준 테스트 말고 가속 구간 조건으로 추가 검토하십시오. 박성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테스트 항목 확대는 비용이 따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강재명이 박성우를 봤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습니다. 지금 비용이 문제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우가 입을 닫았습니다. 태호는 공장 밖 차 안에서 공구 가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을 정리하면서 손이 진동 측정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공식 테스트 항목이 바뀌는 순간에만 자신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측정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창밖에서 공장 불빛이 어둠 속에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태호의 눈이 조용했습니다. 조용하고 오래됐습니다. 진실이 재현되는 순간은 조용합니다. 폭발도 없고 함성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멈추고 그 멈춤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공장 앞 도로에 취재 차량이 늘어선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정문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게이트를 막아섰습니다. 출입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명단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생산동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인이 멈춘 채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작업자들이 대기 구역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재명은 아침 일찍 회의 일정표를 다시 짰습니다. 수행비서가 새 일정표를 관련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테스트 항목 확대와 분해 여부를 같은 회의에서 결론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부 논쟁으로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어젯밤 유진이 전달한 봉투 내용이 출력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강재명이 그것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들은 것과 이 자료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테스트는 정상인데 가속 구간에서만 멈춘다는 거죠. 대응팀장이 테이블 맞은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표준 테스트 범위로는 재현이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조건을 바꾼 기능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박성우가 옆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항목을 확대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고객사 대응이 먼저 아닙니까? 강재명이 박성우를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박성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재명이 대응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속 75% 유지의 야간 습도 조건 추가해서 공식 테스트 항목에 넣으십시오. 대응팀장이 받아 적었습니다. 장비사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안전 통제 계획이 마련되면 해당 조건 테스트 가능합니다. 오민석은 그 소식을 전달받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종이를 꺼내 안전 감시 인원 배치표를 손으로 썼습니다. 비상정지 담당 2명, 작업자 동선 통제 구역, 안전 펜스 설치 위치, 항목을 쓸 때마다 볼펜이 종이를 단단하게 눌렀습니다. 이 종이가 테스트를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오민석이 대응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최도현과 마주쳤습니다. 최도현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민석이 잠깐 그 모습을 봤습니다. 최도현이 말했습니다. 테스트 준비 과정 확인하러 내려갑니다. 오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도현이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민석은 그 뒷모습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테스트 구역은 오전부터 세팅이 시작됐습니다. 안전 펜스가 설비 주변을 감쌌습니다. 이동식 경고등이 구역 모서리에 켜졌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삼각대에 고정됐습니다. 측정 지점 스티커가 하우징 표면 3곳에 붙었습니다. 유진은 클립보드를 들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조건 항목 하나씩 소리 내지 않고 읽었습니다. 가속 75% 유지 시간, 야간 습도 조건, 냉각팬 모드, 저장 경로, 이미 여러 번 확인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도연이 안전 펜스 바깥에서 테스트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작업자들이 각자 위치를 잡았습니다. 오민석이 비상정지 담당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도연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속의 숫자들이 이 사람들의 손과 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공식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LED 현황판의 가동률이 올라갔습니다. 60, 65, 70, 75. 생산 동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냉각팬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6분이 지났습니다. 모터 하우징 온도가 열화상 화면에서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8분. 진동 그래프의 톱니형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10분. 전류 스파이크가 짧게 튀었습니다. 유진이 열화상 화면을 봤습니다. 결합부 특정 지점이 주변보다 색이 진했습니다. 같은 자리였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12분이 됐을 때 설비 하우징에서 마찰음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오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상정지 담당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비가 멈췄습니다. 장비사 엔지니어가 열화상 화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합부 온도 분포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클립보드를 꺼내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속 구간 유지 조건에서 결합부 온도 집중 현상 재현 확인. 분해 점검 필요. 그 문장이 적히는 동안 회의실 밖 복도에서 박성우가 대응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분해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제 순서를 지켜야죠. 대응 팀장이 소견서를 들고 강재명에게 올라갔습니다. 강재명이 소견서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다 읽고 나서 펜을 들었습니다. 전면 분해, 부품 교체, 정렬 보정, 냉각 로직 점검, 복구 계획서에 사인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가로지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결제가 내려오자 보안팀이 움직였습니다. 현장 접근 권한을 재설정했습니다. 분해 점검 참여 인력 출입 명단이 새로 발급됐습니다. 유진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가 해제됐습니다. TF 지원 인력으로 지정됐습니다. 유진은 명단 통보를 받고 잠시 멈췄습니다. 종이를 손에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생산동 지붕 위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그 햇살을 봤습니다. 강재명은 박성우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얼마 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우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안경이 평소보다 낮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대응팀장이 테스트 항목과 진행 상황을 직접 강재명에게 보고하도록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박성우는 그 라인에서 빠졌습니다. 소리 없이 서류 하나로 태호에게 연락이 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식 초청이었습니다. 출입 권한 제부여. 분해 점검 일정표 첨부. 안전 브리핑 자료 사전 전달. 태호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트렁크에서 공구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진동 측정기, 스테토스코프, 토크 렌치 목록표 하나씩 꺼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금속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민석은 작업자들을 모아 분해 점검 기간 동안의 작업 배치 변경과 안전구역 확대를 공지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공지가 끝나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고쳐지는 겁니까? 오민석이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고쳐집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내부 서버에서 원시 로그와 열화상 파일의 접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테스트 조건, 시간, 설비 아이디 인덱스를 정리했습니다. 파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렬하면서 유진의 손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재명은 고객사와의 긴급 미팅에 대응팀장과 영업 책임자를 투입했습니다. 복구 일정과 재발 방지 절차를 먼저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최도연은 본사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표준 테스트의 한계, 조건 변경 테스트 결과, 재현 성공 경위. 이번 보고서에는 책임을 분산시키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분해 점검 시작 전날 밤이었습니다. 설비에 에너지 차단 태그가 하나씩 매달렸습니다. 빨간 태그마다 이름과 시간이 적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스위치를 고정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설비를 임의로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생산동이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없었습니다.
냉각팬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태호는 내일 새벽 투입을 앞두고 안전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분해 순서, 측정 포인트, 접근 제한 구역, 한 항목씩 읽으면서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으로 설비를 열었습니다. 내일 다시 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자료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분해 점검 구역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30년을 손으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이 기억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모의 방향이고 변색의 위치이고 금속이 지쳐가는 순서입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할 때 보안 요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태호의 이름 옆에 체크가 찍혔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태호는 걸었습니다. 공구 가방이 어깨에서 흔들렸습니다. 생산동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불이 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태호는 이 복도를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분해 점검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에너지 차단 태그가 스위치마다 매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태그에 이름과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스위치를 단단히 물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태그 하나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가볍게 확인하듯이 에너지 차단 상태 이상 없습니다. 장비사 엔지니어가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안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분해 순서, 측정 포인트, 접근 제한 구역. 태호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들었습니다. 절차였으니까요. 유진이 내부 서버에서 원시 로그와 열화상 파일을 꺼내 노트북 화면에 펼쳤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렬했습니다. 분해 구간과 같은 시간대 데이터를 매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면 위로 데이터들이 줄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오민석은 작업자들이 남긴 체감 기록을 시간표 형태로 정리해 들고 왔습니다. 마찰음 증가 시각, 열감 보고 시각, 진동 이상 감지 시각. 그것들이 로그의 타임라인 위에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오민석이 손가락으로 시간대를 짚으면서 유진의 화면과 맞췄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겹칩니다. 유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작업자의 체감 기록과 전류 스파이크 발생 시각이 2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태호가 분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결합부, 베어링 하우징, 축 정렬부. 장비사 엔지니어에게 말했습니다. 결합부 먼저 열고 각 단계마다 촬영이랑 측정이랑 라벨링 같이 갑니다. 순서 안 바꿉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합부 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토크 렌치가 볼트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볼트가 뻑뻑하게 풀렸습니다. 태호의 손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볼트 토크값 기록하세요. 엔지니어가 적었습니다. 볼트가 완전히 풀리자 결합부 커버를 드러냈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오래된 열과 마찰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태호의 코끝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결합부 안쪽을 비췄습니다. 볼트 주변에 열변형 흔적이 있었습니다. 거뭇하게 변한 자국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손전등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흔적이 따라왔습니다. 여기 변색 구간 표시하세요. 엔지니어가 마킹펜으로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라벨이 붙었습니다. 부품 아이디, 위치, 시간.
베어링 하우징을 열었습니다. 커버가 들어 올려지는 순간 태호는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편마모였습니다. 베어링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마모 방향이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 안쪽에 금속 가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로 쏟아내자 회색 가루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유진이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금속 가루를 봤습니다. 열화상 파일에서 결합부 온도가 올라가던 그 구간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민석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업자들이 남긴 소리 기록을 소리 내지 않고 읽었습니다. 가속 구간 마찰음 증가. 12분 전후. 그 기록이 지금 작업대 위에 금속 가루로 놓여 있었습니다. 태호가 마모 방향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설비를 만지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읽는 손이었습니다. 가속 구간에서 열팽창이 먼저 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발표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말했습니다. 열팽창이 오면 정렬 오차가 생기고 오차가 누적되면 윤활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면 마찰이 커지죠. 이 순서입니다. 장비사 엔지니어가 소견서에 받아 적었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정확하게. 대응팀이 노트북 화면과 작업대를 번갈아 봤습니다. 가속 구간에서 나타난 패턴과 지금 눈앞의 실물 흔적이 맞물렸습니다. 온도 상승 구간에서 정렬 오차가 시작됐고 그것이 윤활 저하로 이어졌고 마찰이 커진 순간 전류 스파이크가 튀었습니다. 로그가 예고한 것이 실물로 증명됐습니다. 설비팀이 교체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핵심 부품 교체가 예산 사유로 한번 미뤄진 게 있습니다. 14개월 전입니다. 아무도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응팀장이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속 구간 조건을 테스트 항목에서 제외한 것이 조기 발견을 늦춘 원인. 최도연은 분해 현장 구석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작업자들이 안전 통제를 수행하는 방식, 태호가 실물을 읽는 방식, 유진이 데이터와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 보고서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기존 보고 책에는 이 정보들이 위로 올라오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체와 정렬 보정이 시작됐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각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새 베어링이 들어가고 결합부 정렬이 맞춰졌습니다. 냉각 로직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복구가 마무리된 건 오전이었습니다. 시험 가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태호가 운전 조건표를 확인했습니다. 100% 안정 구간부터가 아니었습니다. 가속 60%, 70%, 75% 단계별로 올렸습니다. 65% 구간에서 태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진동 측정기를 결합부에 대고 수치를 읽었습니다. 기준 범위 아니었지만 패턴이 걸렸습니다. 멈추세요. 운전이 멈췄습니다. 태호가 결합부 토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볼트 하나가 미세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조였습니다. 윤활 주기도 재점검했습니다. 다시 가동했습니다. 75% 구간을 유지했습니다. 10분. 톱니형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5분. 전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20분. 마찰음이 없었습니다. 오민석이 비상정지 버튼 앞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버튼 위에 손을 올려두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보면서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가속 구간에서 순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첫 번째 로그였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가 눌렸습니다. 태호는 설비 옆에 서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정한 저음이었습니다. 펜 소리가 균일했습니다.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동안 태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뜬 채로 들었습니다. 고객사의 재가동 보고서가 전달됐습니다. 가속 구간 시험 포함 재발 방지 절차가 함께 공유됐습니다. 위약금 일부는 감면 협상으로 전환됐습니다. 납기 회복 일정이 문서로 합의됐습니다. 공장 내부 원인 분류표가 다시 작성됐습니다. 설비 아이디 중심으로 재정렬됐습니다. 가속 구간 관련 항목이 별도 분류로 추가됐습니다. 유진은 설비 안전 개선 TF 운영자로 지정됐습니다. 발령 통보를 받은 유진이 서류를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생산동 지붕 위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오래 봤습니다. 오민석은 현장 관찰 기록을 공식 문서로 제출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작업자 체감 보고가 참고가 아니라 관찰 항목으로 등록됐습니다. 오민석은 그 통보를 받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표지를 한번 손바닥으로 문질렀습니다. 이제 이 수첩이 공식 문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재발 방지 회의에서 표준 점검표 범위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건 변경 테스트를 정비 확인 절차에 포함시키는 안이었습니다. 그 안을 설명하면서 최도연은 발표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호는 복귀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재명 앞에서 태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귀는 안 하겠습니다.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강재명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오면 또 한 사람한테 쌓이는 겁니다. 시스템에 남겨야 합니다. 교육이랑 체크리스트로요. 강재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이 무거웠습니다. 태호는 공장을 나서면서 공구 가방을 고쳐주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태호의 뒤로 작업자 몇 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책임자님. 태호가 돌아봤습니다. 작업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공장 불빛이 태호의 뒷모습을 오래 비쳤습니다. 한 번의 손실이 공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사건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라인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기록이 쌓이는 방식으로 기술 고문 계약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3월 말 게시판에 붙었던 종이가 공장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멈추는데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공장 예방정비 표준 문서에 새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가속 구간 상태 감시. 처음에는 핵심 설비 라인 2개에만 적용됐습니다. 전면 시행이 아니었습니다. 시범이었습니다. 강재명이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면 어디서 무너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분기마다 확대 범위를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설비 데이터 대시보드가 바뀌었습니다. 단일 임계치만 보여주던 화면이 온도, 진동, 전류의 관계를 시간축으로 함께 보여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화면을 처음 본 작업자 한 명이 오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오민석이 화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세 개가 이 순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려줘요. 숫자가 이상하지 않아도요. 작업자가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끄덕였습니다. 유지는 설비별 경보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체감 보고가 들어오면 로그 추출과 재현 테스트로 이어지는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문서 첫 장에는 절차 흐름이 세 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관찰, 재현, 조치,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설비팀은 계절별 점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습도와 온도 조건에 따라 가속 구간 유지 시간과 냉각 운전 로직을 점검하는 항목이었습니다. 태호가 식당 테이블에서 메모지에 적어줬던 항목들이 공식 문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최도연은 매주 한 번 야간조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이었습니다. 현장 기록과 데이터 화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작업자들이 최도연을 불편해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최도연이 계속 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업자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님, 오늘 이 설비 가속 구간에서 소리가 달랐습니다. 최도연이 화면을 봤습니다. 로그 뽑아보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여도 됐습니다. 최도연은 본사 보고서 양식을 바꿨습니다. 정지 시간 감소뿐 아니라 재현 테스트 수행 여부를 함께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항목 하나가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 하나가 테스트를 건너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강재명은 경영 지표를 손봤습니다. 비용 KPI 옆에 새 항목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근접 사고 예방 건수, 재현 테스트 완료율, 현장 제한 반영률. 숫자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강재명은 알았습니다. 태호는 월 2번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공구 가방만 들고 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파일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교육 자료였습니다. 분기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교육실 테이블에 설비팀, 작업자, 신입 정비사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태호가 실제 로그 화면을 펼쳤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문제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가속 구간만 잘라냈습니다. 이제는요.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신입 정비사였습니다. 태호가 그 손을 봤습니다. 말해보세요. 신입 정비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온도가 먼저 오르고 나서 진동이 달라집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끄덕임이 말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태호는 교육실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기록 파일과 체크리스트 계정본을 확인했습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음 교육에 반영했습니다. 개인 노트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파일에 쌓였습니다. 파일은 교육실에 남았습니다. 오민석은 신입 작업자들에게 비상정지 판단 기준과 관찰 기록 작성법을 훈련했습니다. 교육 방식이 단순했습니다. 직접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멈추기 전에 뭘 봤습니까? 순서대로 써보세요. 처음엔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2번째엔 한 줄이 나왔습니다. 3번째엔 3줄이 됐습니다. 오민석은 그 종이들을 모아 파일에 넣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멈춤 전후 순서 기록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습관이 됐습니다. 체감 정보와 로그 시간대를 맞추는 방식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과거 기록을 꺼냈습니다. 작업자 조작으로 분류된 정지 사례 중 재현 테스트 없이 종결된 건들이었습니다. 샘플링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가 설비 요인으로 재분류됐습니다. 그 사례들이 교육 자료로 전환됐습니다. 이름은 지웠습니다.
사건만 남겼습니다. 교육실 벽면에 붙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신입 고졸 정비사가 유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기사님,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유진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냉각팬 간헐 운전 구간에서 나타나는 미세 전류 변화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을 활용해 직접 추출한 데이터였습니다. 마지막 장에 개선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문서를 읽으면서 손가락이 멈추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전류 변화 패턴이 낯익었습니다. 가속 구간 로그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혼자 찾은 겁니까? 정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재현 테스트 항목으로 올리겠습니다. 정비사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방향으로 설비팀이 시험 가동해서 동일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냉각팬 간헐 운전 구간에서 전류 변화가 재현됐습니다. 운전 로직을 조정했습니다. 한 달 뒤 월간 보고에서 해당 설비의 정지 빈도가 줄었습니다. 연말 내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설비팀, 대응팀, 현장 작업자, 관리 라인이 함께 앉았습니다. 유진이 발표했습니다. 로그, 열화상, 정비 기록을 화면에 올렸습니다. 가속 구간 재현을 통해 정지를 예방한 사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화려한 것이 없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와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방식으로 집중됐습니다. 최도연이 그 다음 자료를 올렸습니다. 표준 테스트만 반복해 시간을 소모한 초기 대응 기간, 조건 변경 테스트 도입 후 해결까지 걸린 시간. 두 숫자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최도연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유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까지 반년이 걸렸습니다. 휴게실 게시판에 종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태호의 인수인계 체크표가 현장 관찰 체크리스트 1호로 재편집된 것이었습니다. 수정 이력이 옆에 표시됐습니다. 처음 작성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적용 설비 목록이 아래에 붙었습니다. 강재명은 고객사 정기 미팅에서 가속 구간 시험 포함 정비 절차를 품질 보증 항목으로 공유했습니다. 신뢰 회복 보고서가 정례화됐습니다. 고객사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절차까지 공유하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강재명이 대답했습니다. 비싸게 배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태호가 교육실 보관함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공구 가방이 어깨에서 흔들렸습니다. 생산동 쪽에서 냉각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정한 저음이었습니다. 균일했습니다.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야간조로 들어오는 작업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태호 옆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게이트를 나서면서 태호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저녁 어둠 속에서 켜져 있었습니다. 생산동, 설비실, 교육실, 불빛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켜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돌아섰습니다. 걸었습니다. 공장은 오늘도 가속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군가가 그 구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순서를 보는 눈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간 뒤에도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던 보고서에 가속 구간 한 줄이 추가되고 현장 수첩의 메모가 공식 기록이 되면서 누군가의 경험이 더 이상 개인의 직감으로 취급되지 않게 됐죠. 30년을 버텨온 손은 돌아와 영웅이 되기보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절차와 체크리스트로 남았습니다. 값비싼 손실 끝에 회사가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현장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잘 돌아갈 때는 모르지만 멈춰봐야 비로소 누가 지탱해왔는지 보이는 것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